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시내버스에 카메라 달고 단속한다는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시내버스가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론이라고 아시죠? 사람이 조종하는 무인 비행 물체인데요. 이제는 그 드론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을 피하기가 더 쉽지 않겠는데요. 그만큼 안전운전 습관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드론 단속에 대비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단속을 펼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셔서 미리미리 단속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 베스트 댓글 3 소개해 드려야죠. 바쁘신 분들은 영상을 빠르게 뒤로 넘어가 주세요. 지난 영상은 조기 폐차 시 600만 원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주깨비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신 포터트럭이 오래된 차라 조기 폐차 관련해 알고 싶었는데 쉽게 알 수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뿌듯하네요. 조기 폐차 잘 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힘내자 님께서는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고장으로 차량 운영이 안 돼서 폐차 시에는 폐차 지원금 하나도 못 받더라고요. 하필 폐차하기로 한 며칠 전에 고장이 날 게 뭐람.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기 폐차의 기본 조건이 운행 가능한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폐차 시에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힘내자님, 비록 지원금은 받지 못하셨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베스트 댓글은 지향님의 댓글인데요. 시니어님 별명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꼭 엄지공주님 같으세요. 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엄지공주라니요. 여기에 HHK님께서는 대댓글로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유튜브 보다가 엄지척하면 님은 엄지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요. 엄지공주 맞아요. 네, 정말 다들 너무 재밌으십니다. 엄지공주라고 했던 이유가 이 엄지손가락에 가려져서라니. 제 실제 덩치는 좀 큰 편이에요. 엄지공주처럼 아담한 체구는 아닙니다. 그래도 댓글로나마 엄지공주 얘기도 들어보고 유튜브 하길 정말 잘했네요. 댓글 남겨주신 우리 시니어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드론 단속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시내버스 카메라 달고 단속한다는 얘기에 다들 놀라고 당황하셨을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드론 단속 소식까지 전해드리게 되어서 제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미리 대비하고 안전운전할 수 있는 거니까 새로 생겨난 드론 단속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론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드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하늘을 나는 비행물체입니다. 물론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생각보다 높이 띄울 수 있어서 높은 곳에서 촬영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또 드론 조종을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그만큼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 이제는 이걸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서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드론 단속 방법은 이렇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50대와 암행 순찰차 45대를 동원해서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건데요. 드론이 있는 곳에 암행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드론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을 순찰차가 즉각 출동해 현장을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드론 카메라에 찍힌 차량을 도로공사에서 확인한 뒤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드론에는 3천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걸로 상공 25m에서도 선명하게 실시간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일반 단속 카메라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촬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단속 카메라만 있을 때보다 훨씬 주의하며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드론으로 어떤 것을 주로 단속할까요? 단속 대상은 이렇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난폭운전, 끼어들기, 갓길차로 주행.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주행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은 모두 다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드론은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위반 차량이라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전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 위반을 잘 하던 차량은 더 쉽게 걸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다들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에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드론 앞에서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드론이 어느 하늘에 어떻게 떠 있을지 모르니까 함부로 난폭운전, 얌체운전 하다가는 드론에 바로 찍히는 거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드론이 떠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괜히 드론 찾아다니지 말고 안전운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단속을 할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분기점, 졸음 쉼터 등 광주 전남을 제외한 7개 지역 본부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변경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단속은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 설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늘에서 드론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안전운전에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론 단속 소식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요 근래 정말 많은 기술들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적발되는 분들 꽤 많으시겠다라는 걱정도 됐는데요. 오늘 영상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셔서 부디 기분 좋은 설 연휴에 범칙 끝내면서 속쓰리지 않으시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단속에 대한 우리 시니어님들의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드론 단속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드론 단속 피하려고 안전운전 하기보다는 이번 설 연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